구독만 하면 돈 되는 정보.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정 박사입니다. 도대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통장에 얼마 있으면 못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해 놓고 알아서 기준에 맞추라고 얘기를 들으면 정말 열딱지가 납니다. 정 박사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복잡한 걸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얘기해주는 곳이 없구나 느낍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못 받는다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가 있으면 못 받는지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쌈박질을 일삼는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65세 넘으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20만 원씩 받는다고 하네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회의원들 연금으로 지급된답니다. 우리는 30만 원 받으려고 생쇼를 하는데 우리가 국민연금 120만 원 받으려면 매달 34만 원씩 40년간 납부해야 받는 금액이랍니다. 참고로 6.25 전쟁 때 목숨 걸고 싸우신 할아버지들의 목숨연금은 월 9만 원이랍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 받으려니 재산 소득 등 엄청 따지고 부부가맥제도니 뭐니 해서 받을 것도 없는데 하루만 일해도 쌈박질하는 인간들 자격 요건 따지지 않고 120만 원씩 받는다고 하니 열이 안 받을 수가 없네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국회의원, 지방시의원 줄이고 특혜를 확 줄이면 노인들의 생활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만 65세를 넘으신 구독자님이 계신데 은행에 돈 넣어두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친구분에게 들으시고 통장에 돈을 인출해서 집에다 보관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조사에 걸릴까봐 번거롭게 매일 조금씩 현금을 찾아서 불안하게 집에 보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기초연금 받는 기준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직접 계산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국회의원은 계산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나온다고 하니 참 쉽게 살 수 있는 세상이네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 노후 대비로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렇다고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고 고정 수입도 없거나 너무 적다면 기초연금 자격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건지 아니면 목돈이 있는데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2023년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단독가구이신 분들은 최대 32만 1,950원, 부부가구이신 분들은 최대 50만 5,120원을 매달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에서 바뀐 이름입니다. 기초연금 조건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산 기준을 보는데요. 통장 잔액, 보험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금융소득이라는 항목 중 은행에 예치된 돈에 대한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그때 입출금에서 쓰는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기준인데요. 이런 통장은 3개월 동안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목돈을 저축해 놓고 이자를 받는 저축통장인데 이런 통장은 재산을 조사할 때 최종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받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외에 주식이나 보험증권, 채권 등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때마다 수급 자격 조건이 안 돼서 탈락하실 수 있고 다음 조사 때 조건이 되면 다시 받을 수도 있으니 매번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근로소득도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통장에 현금 1억이 있는 경우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품위유지를 하거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등 생활비용 금액 2천만 원은 공제를 해주고 시작하는데요. 아래 공식을 보시면 현금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8천만 원을 소득환산율이라는 금액으로 4%만
연소득으로 잡는데요. 계산을 하면 8천만 원의 4%가 320만 원이 나옵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6만 6천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자 소득이 잡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 적금 이자가 5%라고 가정하면 1억에 대한 5%는 500만 원이고 12개월로 나눠주면 약 40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이자 소득은 4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제외하고 최종 이자 소득은 37만 6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원금 1억에 대한 소득은 월 26만 6천 원이고 이자 소득은 37만 6천 천 원을 합하면 약 64만 2천 원이라는 금액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1억이 있고 이자가 5%라면 최종 월 소득 인정액은 64만 2천 원이 됩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 기초연금 기준이 월소득 202만 원 이하면 대상자가 되시고 부부 가구인 경우 기초연금 기준이 월소득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십니다. 요즘 금리가 높다고는 하지만 5% 주는 자유입출금 통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출금리는 6%가 넘어가는데 자유입출금 통장은 0.1% 주더라고요. 아무튼 이자는 계산하지 않고 현금만 가지고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단독 가구 6억 원 정도 통장에 있어도 지급 대상이 되시며 부부 가구 9억 원 정도 통장에 있어도 지급 대상이 되십니다. 이 계산은 다른 어떤 소득 없이 통장에 있는 돈만을 계산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른 재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 아래 설명과 댓글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조금씩 찾아놓고 실제 통장에 돈이 얼마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은행에서 현금을 찾은 경우에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조사를 하다가 현금 찾은 내역이 미심쩍은 경우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자식에게 상속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까지 낼 수 있으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받는 나이가 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부 가구이신 경우 한 분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어도 부부 합산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녀들 재산이 있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나요? 일단 자녀와 재산은 각각 계산이 됩니다. 자녀가 재산이 많아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합법적 증여가 아닌 방법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는 조사 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129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용돈으로 매달 이체해 주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이체로 하면 소득은 아니지만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기초연금 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승용차 기준으로 반영이 되고 승용차 기준은 3천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가 해당됩니다.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소득 인정액 100%로 반영되기 때문에 4천만 원짜리 신차를 구매 시 월소득이 4천만 원으로 책정되고 당연히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신차 구매한 지 10년이 지났거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을 누구는 재산이 많아도 받는데 나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어떤 조건이 돼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르신들을 챙겨 드리고 도와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만 하면 돈 되는 정보, 앞으로도 돈 되는 정 박사가 받지 못하는 혜택이 없도록 돈 되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